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을 지배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종목, 오늘도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위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5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 현재 5위는요, 백인현 매니저의 대덕전자입니다. 35% 현재 5위 기록하고 있고요. 자, 4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4위에는 최원범 매니저의 PSK입니다. 47.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3위에는요, 이가람 매니저의 테스 올라와 있고요. 51.7%로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2위에는 최원범 매니저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86.4%로 현재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위는 어떤 종목입니까? 1위는 성화준 매니저의 GNC 에너지 99.6%로 어제에 이어서 현재까지 1위 순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종목 추천은 강시환 매니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용호상박 함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매달 마지막 주에 나가는 종목은 그 다음 달까지 저희 순위표에 이름을 계속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가는 종목은 다음 달, 그러니까 5주짜리의 어떤 게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엄선해서 가져오셨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시환 매니저의 이번 달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시환 매니저는요, 이번 달에 K시텍, 올릭스, 삼성물산, 마키나락스, LTC, PSK홀딩스, 사이맥스, 대주전자재료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준비했습니다. 두산 테스나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창식 메모리부터 DUV까지 해서 반도체 지금 센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많이 하락했지만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 지금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대 매도가 나오면 내일 아침에 많은 그 종목들이 시초가에 많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그때 타이밍이 딱 좋게 두산 테스나가 찍고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하락이 나왔을 때 내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내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마도 그 내일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 반도체 센티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7월 30일 날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부터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서 그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말에는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 초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MD부터 시작을 해서 테슬라부터 지금 브로드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테스나가 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에서 그 파운드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회사입니다. 웨이퍼를 검사하는 회사고, 그 검사 매출로 인해서 한 90% 이상이 삼성전자 향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하나의 아쉬운 점이 파운드리였었는데, 그 파운드리까지도 작년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작년에 한 50% 정도였는데 올해는 85%까지 수준이 회복된 상황이고, 만약에 브로드컴까지 잘 MOU가 정식 계약으로 체결된다고 한다면 거의 100% 가까운 가동률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4월에 그 증축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커질 것을 예견은 하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집중할 것을 먼저 두산 테스나가 먼저 증축을 한 것으로 같이 맞춰지기 상황이어서 4월 때부터 된 것이 올해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되면서 그때부터 매출이 좀 제대로 찍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2분기도 그렇게 컨센서스에 살짝 못 미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크게
컨센서스에 크게 하회하지 않은 상황에 지금 한 1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영업이 한 80억 정도로 나올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크게 하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 나온 이후에는 반등할 수 있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발전하는 순간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일정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그동안에 모바일 중심의 이미지 센서 CIS 죄송합니다. CIS 부분에서 지금 AI 가속기, ADAS 쪽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변경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많이 지고 있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에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차량용 그런 센서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승성장 동력까지도 계속해서 매출이 잘 발생될 것이다.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지금 26년도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27년도에는 이제는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잘 되면서 더 큰 상장이 될 수 있는 27년도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너무 좋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많이 하락을 해서 241선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66,500원 정도를 찍고 있는데 여기서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63,1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여기 481선이죠. 5만 원 정도 잡겠고 목표가는 단기간에 10만 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사실 지금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좀 낙폭과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이제 파운드리 가동률에 대한 회복이라든가 뭐 AI 차량용 SOC에 대한 확대 기대감 유효한 거 저도 충분히 보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는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좀 일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다음 달까지도 이어지는 종목이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단기간에 돌려 세우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아쉬운 점이 파운드리였는데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AI 서밋에서도 브로드컴까지 그러한 MOU를 했다는 건 이제 공식 그 계약 직전에 대한 내용이니까 AMD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그다음에 브로드컴까지 이어지는 파운드리의 계속 수주가 나오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수주가 계속 나온다면 그거는 바로 두산 테스나의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두산 테스나는 그것을 예견하듯이 증축을 해놓은 상황이죠. 근데 그게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매출이 좀 발생되지 않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시장에 다 알려진 상태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기대에 부합하는 내용들의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파운드리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두산 테스나니까 그때 아마 그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두산 테스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에서 나오네요. 특히나 파운드리 쪽으로 모멘텀을 많이 보고 계시고요. 지금 뭐 차트 안 무너진 종목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도 올라갈 때 금방 그 망가진 차트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고 계십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두산 테스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 순서입니다. 성하준 매니저의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성하준 매니저 포트폴리오 최상단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NC 에너지 100%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현재 1위 달리고 있는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이 외에 세미파이브 가온전선, LS 마린솔루션, 펩트론, 신성 ENG, AD 테크놀로지, KH바텍 역시나 반도체 쪽에 비중이 조금 높았던 이번 달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주들을 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연결을 좀 지어서요. 오늘 GST라는 종목을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ST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AI 스크러버와 칠러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좀 정화시켜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칠러는 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이 장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좀 더 첨단 공정으로 들어가고 또 미세한 공정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 온도라든가 그리고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대한 처리 시설이 상당히 또 크게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가장 갖고 있고 점유율을 좀 큰 폭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이 GST가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낙폭과대 반등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AI 반도체라든가 HBM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조금씩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내용들이 뭐 주가에 반영돼서 뭐 시설이 확장될 것이다, 이에 대한 뭐 전망치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시장이 밀리기 전에 가장 기대했던 게 반도체 팹 증설에 대한 재료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실렸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신설되는 구간들이 들어간다라 그러면 클린룸과 함께 같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스크러버와 칠러 장비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번 열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또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서버를 돌려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 발열이 상당히 또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 때문에 이 AI 서버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된다라 그러면 또 그에 대한 데이터 손실의 우려가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라고 있어요? 액체 냉각. 그러니까 뭐 서버를 물에 담그던가 아니면 또 이 물을 통해서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액체 냉각 시장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GST는 그 액체 냉각의 종류 중에서도 액침 냉각, 물에 담궈서 식히는 이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근데 당연히 이게 뭐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주요 기업들과의 이런 시범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이제는 좀 뭐 본격적으로 양산과 또 이에 대한 수주를 받아가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지다 보니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과 반도체 공장에 대한 확장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 이 GST한테도 이에 대한 충분한 수혜가 저는 연결고리를 형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국내 LG전자와에도 뭐 엔비디아와도 인증 절차 거쳐가면서 계속 밸류체인 유지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흐름들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저는 이런 냉각 장비 관련된 종목들, 액침 냉각 이런 친구들이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바라보는 종목들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사실 지금 웬만한 반도체 종목들이 추세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GST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비해서는 추세의 각도가 가파르지 않고 비교적 완만한 흐름들을 지켜내고 있죠. 그만큼 어느 정도는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각도를 좀 완만하게 그러니까 이 매수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6,500원에서 시초가까지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5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선 대응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증설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서버 향해서의 냉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좋게는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약간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칠러랑 스크러버 쪽은 중국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 내 점유율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제 그렇다는 건 지금 좀 커져 나가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여기에서의 좀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기술력이 올라온다라는 건 당연히 점유율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GST의 실적의 내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국내 기업들과의 점유율이 조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한 변수는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에 대한 경쟁력으로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변수는 너무 크게 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매출이 1,100억 원대 이상이었고 영업이익도 200억 원대 이상에서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 이게 중국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점유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방어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또 다른 구간에서 또 새로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해 주신 질문처럼 약간 우려사항이긴 하나 GST가 그거를 반영해서 빠질 정도로 주가 위치가 고점은 아니다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돼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재료는 아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GST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대표적인 뭐 어떤 부품들 혹은 뭐 기자재들 이런 쪽으로 계속 성화준 매니저가 좀 파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제 GST를 골라 오셨고요. 중국 쪽의 얘기는 뭐 모든 그 데이터 센터 향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다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로써 그 얘기가 계속 이제 꼬리를 물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도 그래도 충분히 국내 매출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GST 목표가 54,000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 순서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는 이번 달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 담았을까요? 네, 이가람 매니저는 테스 51.7% 기록하면서 현재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텍, SFA 반도체, SK스퀘어, CMTX, RF 머티리얼즈, TLB, 비나텍까지 역시나 이가람 매니저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이번 달에 담아갔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오늘 좀 대형주를 넣고 싶었어요. 근데 네. 제가 삼성전자 하니스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못 넣고 방송에는 이미 SK 스퀘어가 제 편에 쭉 있어가지고 원래 한 달 뒤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를 다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넣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그래서 대안주로 그냥 중소형 종목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반도체고요. 제주 반도체를 오랜만에 또 새롭게 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최근에 LPDDR4, 결국 이제 DDR4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또 수혜가 되고 있고요. 1분기 때 수출이 자체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 서프가 나왔는데 2분기 때도 제주도의 수출 동향 보게 되면 분기마다의 성장률이 굉장히 세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분기 때 서프에 이어서 2분기 때도 시적 서프라이즈가 좀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최근에 LPDDR4랑 LPDDR4, DDR4 가격 자체도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좀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튀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소부장이 올라갈 텐데 그때 결국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 안에서 골라본 게 이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전략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주가 위치가 지난번 1분기 어닝 발표 때 딱 이제 급등 나오기 직전의 위치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분기 때 시작 발표가 없어진 내용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는 건 2분기 때 다시 한 번 더 1분기를 넘어가는 2분기 서프라이즈가 뜬다면 충분히 단기 반등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로는 59,300원부터 내일 시가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68,650원, 손절가로는 53,4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는 제주도의 특산물이라고 보여주죠. 맞아요. 네, 제주도의 수출입 지표에 항상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디램의 현물 가격이, 디램 가격이 그거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업이어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걸로 해서 좀 기대가 되는,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디램의 상승 구간, 피크가 어느 정도로 바라보시는지 그 뷰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가람 매니저 바라보는. 상승 사이클은 저는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전년 대비 증가율의 폭은 점점점 감소는 되겠죠. 하지만 디램에서의 이 PA 사이클은 결국 이제 장기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밴드는 형성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안에서 결국 DDR5의 가격도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그 하단에 있는 DDR4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출액에서의 문제는 딱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고 이 기업 자체는 지금 팹리스의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결국 지금 DDR4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낙수 효과의 수혜가 좀 더 전망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가격적인 측면을 보시기보다는 이제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바라봐야 될 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 반도체 역시나 반도체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LPDDR 수혜주로 유명한 종목,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의 어떤 특산품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이번 장에 굉장히 친숙해진 그런 종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Q의 어떤 상승세를, 증가세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으로 68,650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창림 매니저 이어가겠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는 이번 달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았을까요? 네, 최창림 매니저는요. 에코프로 HN, 롯데손해보험, 삼성공조, 마녀공장, GS글로벌, 하나마이크론, 현대오토에버, SK바이오팜까지 굉장히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트폴리오 구축이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이제 HBM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실적도 좋고 수주 소식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일단 1분기 매출이 524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51.9%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97억 원 하면서 전년 대비 443%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5배가 넘게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분기는 더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4분기까지 역대 최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그 핵심은 사실 HBM4용 검사 장비죠.
큐브 프로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테스트 장비, 뭐 핸들러 위주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큐브 프로보가 실적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글로벌 메모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큐브 프로보만 지금 82억 원의 어떤 그 규모의 수주를 했고 이후에 이제 글로벌 그 메모리 기업에서 이제 228억 규모의 테스터 핸들러 공급 계약까지 따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HBM4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성능 검증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증가하다 보니까 검사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동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고객사 탑재까지 확정이 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간 전망도 꽤 크게 지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6년도에 매출액이 4,35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56억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70% 그리고 영업이익은 5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증가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이 실적 시즌과 함께 충분히 2분기 실적 발표를 모멘텀으로 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어쨌든 HBM 검사 장비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AI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조적으로 수혜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좀 급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12%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전 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 고점인 74,000원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는 내일 조금 더 떨어지면 37,000원부터 시초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그 성장 스토리는 다 주가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좀 의심이 좀 드는 구간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보는 시각들은 내후년도가 아니고 보통 30년 거로 다 땡겨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테크인 자체도 28년도가 아니라 2030년까지도 폭풍 성장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2030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27년도까지는 계속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객사가 지금 글로벌 메모리 3사 모두 공급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그런 고객사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가 굉장히 그런 그 공급망 진입 자체가 중요한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HBM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 초기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AI라든가 이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HBM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캐펙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매출이라든가 이런 영업이익이 인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캐펙스가 확대가 되면서 그 장비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그게 또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이게 실적이 그 이후에 기반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밀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또 추가적으로 매출이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실적과 함께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HBM 성장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테크윙 역시나 이런 급락장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견조했던 그런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소부장 쪽에서도 계속 이 종목 얘기를 많이 언급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다시 시장이 돌린다고 가정한다면 테크윙도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죠. 목표가 5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